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죄는 인정되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학교도 등록금을 평균 2.2% 내리기로 했습니다. 신축되는 아파트마다 최첨단 시스템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수의 한 대형 기중기업체와 노동조합이 근로자 해고 문제와 폭행 시비 등을 놓고 석 달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외부인 출입이나 난방 등을 하나의 단말기에서 통제할 수 있는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터치 하나로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한 첨단 시스템이라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증 시각장애인인 목포시의회 서미화 의원.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한 지 벌써 6년째지만 집에 들어가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아, 이거 어렵네. 공짜 찾기가. 공인가 여기가?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잘못 누르셨습니다. 이러면 또 몇 분 기다려야 돼. 집 안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현관문과 조명, 난방 등을 조절하는 단말기의 버튼이 모두 터치식이어서 더듬어 봐도 어떤 버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가지가 넘는 주요 기능을 담고 있지만 이 같은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에 대한 기술 표준 등 장애인 접근 관련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집인데도 추위에 떨어야 되고 문도 못 굴러주고 이럴 때 가장 불편하고 좀 억울하고 너무 불공평하다. 노인들 역시 작은 화면에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는 단말기를 조작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옆에 것이 닳아가지고 다른 우리가 지금 전원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다른 예약 버튼이 눌러라든가 뭐 다른 버튼이 눌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상황이 복잡한 경우가 있었어요. 미국 등 선진국에서 IT 분야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려는 법률 제정 등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기업들이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저는. 전남 장애우연구소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첨단 통신 장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인권위에 진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계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 법원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윤석 사무총장과 광주시청 공무원의 유죄는 인정됐는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고를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세계수영대회 유치위원회 김윤석 사무총장과 광주시청 6급 공무원 45살 한모 씨가 긴장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세계수영대회 유치 과정에서 총리와 장관의 서명을 위조한 정부 보증서를 세계수영연맹에 제출한 데 대한 법원의 첫 판단. 법원은 김 총장과 한 씨가 유죄라면서도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유예형은 2년 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무죄와 같은 효력을 갖는 판결입니다. 받아들이십니까? 항소하실 건가요? 선생님, 선고 유예 판결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재판에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PDF 파일을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 6급 공무원의 위조 행위를 김윤석 총장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에서 모두 검찰 쪽 손을 들어주면서 사안이 중대한 데다 재발 방지가 필요해 징역 6월의 엄벌을 내리겠다고 밝힌 법원.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김 총장 등이 반성을 하고 있고 범행 동기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 세계 수영대회 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 겁니다.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익을 위해서는 아니고 지역의 큰 행사인 세계 수영대회를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김 총장 등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담양군 대전면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9,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공장에는 작업자가 모두 퇴근한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입구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가운데 전남대도 올해 등록금을 소폭 내리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는 올해 등록금을 평균 0.22%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학생 1인당 2만 원 정도의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남대 총학생회는 인하폭이 기대보다 작고 교직원 인건비 삭감분이 등록금 인하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학 측에 항의했습니다. 근로자 해고 문제 등을 두고 여수산단 내 한 중소업체와 노조 간의 갈등이 3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폭행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노사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기중기 업체와 노조의 갈등이 본격화된 건 지난해 10월. 시용 근로 중인 3명의 직원에 대해 사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부터입니다. 노조 측은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 해고라며 회사 측은 미숙한 업무 능력 등을 고려한 적법한 조치였다며 석 달 넘게 대치해오다 최근에는 감정 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시용 근로자를 두둔한 한 조합원에게 업체 대표가 폭행과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정당한 해고냐 부당한 해고냐에 대해서 찬반 OX 투표를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부당 해고다라고 사인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더 심한 욕설과 폭언, 폭행 당했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10월 노조가 설립된 이후 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해고 협박 등 탄압 행위가 이어져 왔고 이번 사건도 노조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기 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부터 조짐이 보이니까 계속 탄압을 시작하고 그리고 집행부를 해고를 시키고.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지나친 억지라며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적도 없거니와 오히려 노조 측이 회사 거래처에 압력을 행사해 영업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발적으로 폭언 등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노조에서도 회사 대표 가족의 차량을 막고 위력을 행사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고용 안전, 일요 휴무, 야근 수당 저희는 다 보장이 돼 있거든요. 이건 기사님들도 다 인정하는 바이다 보니까 혹시 우리 회사에서 탈퇴라도 해버리면 이제 와르르 무너질까로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는. 부당해고와 노조 탄압 시비가 이제 양측의 폭행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사측과 노조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신당이 3월 창당을 공식 선언한 이후에 첫 지역 방문을 목표로 잡은 건 광주와 전남을 세력 확장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구청장 후보도 적지 않은 인물들이 몰리면서 신당 입장에서는 옥석을 가르는 일이 큰 일이 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신당 창당 준비 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의 배식 봉사 현장. 윤장현 공동위원장과 신당의 광산구청장 입지자 3명이 일찌감치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선거구도 속에서 이들의 내부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신당의 유력한 구청장 후보로는 지금까지 광산과 서구에서 각각 4명 등 구마다 서너 명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행위원이나 신당 지지를 선언한 전 현직 지방의원 100여 명도 잠재적인 구청장 후보군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과거에 직간접적으로 민주당과 관련된 인물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배신자들의 집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 민주당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분들이 입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갔지 않은가. 신당 입장에서도 새 인물을 통한 생활정치 구현이라는 기본 이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물들인 셈입니다. 실효성 있는 구청장 공천 기준이 요구되지만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새로운 정치는 그 약속을 지키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당 창당 선언 이후 더욱더 인물 난립이 예상되는 신당의 구청장 후보군. 자칫 풍요 속 빈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물가 상황실이 가동됩니다. 안전행정부가 전국 광역시도에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물가 상황실을 설치하고 사과와 배, 소고기 등 농축산물 28개 성수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물가 관리에 나섰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가 광 전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설 연휴 기간 방역 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국립광주박물관과 나주박물관에서 설 연휴 동안 다채로운 전통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설 연휴 전날인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제기차기와 투어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을 열고 오후 2시에는 가족 영화를 상영합니다. 국립나주박물관도 설 연휴 동안 굴렁쇠 굴리기와 가족 대항 윷놀이 등 민속놀이 한마당을 마련하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전통 먹을거리 체험 행사를 엽니다.